이 결혼 절대로 막으세요. 여의도 63층 스카이라운지. 수저 밑으로 미끄러진 작은 쪽지.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벨 눌러주십시오. 서빙 직원이 절대 눈을 맞추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62살 서진아의 심장이 멎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들 도윤의 목소리. 옆에서는 정무산 회장이 결혼 계약서를 펼치고 있었어요. 경영권 51%는 저희가 갖는 조건으로. 진아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감췄습니다. 그 서빙 직원, 분명 고교 동창 오은경이었죠. 왜 이런 경고를 남긴 걸까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한 줄이 거대한 비리를 무너뜨릴 시작점이란 걸.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의도 63빌딩 스카이라운지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서진아는 남편 박태준의 팔을 가볍게 잡고 걸음을 옮겼죠. 프라이빗 룸으로 가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2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자리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들 도윤이가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성공시키더니 급속도로 인생이 바뀌었죠. 국과수에서 필적 감정으로 이름을 날렸던 그녀는 지금 동네 작은 서점을 운영합니다. 검사로 평생을 살았던 남편도 작년에 은퇴했고요. 문이 열리자 한강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정무산 회장이 먼저 일어섰죠. 한강도 시계발을 일군 사람답게 거대한 체구였습니다. 옆에 앉은 딸 정아리는 단아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박 검사님 부부시죠? 태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아도 가볍게 목례했죠. 도윤이는 이미 와서 정아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늦지 않으셨네요. 자리에 앉자 정무산 회장이 와인을 따랐습니다. 붉은 액체가 잔에 차올랐죠. 진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다리 위로 차들이 줄지어 움직였어요. 개미 같았죠. 도윤군이 참 잘 나가더군요. 자율주행이 미래 산업이라죠. 정무산의 목소리는 무겁고 낮았습니다. 태준이 대답했어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하던데요. 겸손하시네요. 요즘 시대는 아무래도 실력보다 자본이 중요하죠. 돈이 있어야 기술도 사고 인재도 모으니까요. 그 순간 진아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평생 실력 하나로 살아온 그녀였습니다. 국과수에서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본이 실력보다 중요하다니요. 정아린이 조용히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숙였죠. 태준만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했죠. 그래도 실력 없는 자본은 모래성 아니겠습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검사 시절 법정에서 하던 톤이었죠. 정무산이 크게 웃었어요. 역시 검사 출신답게 말씀하시네요. 맞습니다. 실력도 중요하죠. 진아는 와인잔을 내려놨습니다. 붉은 자국이 테이블보에 번졌죠. 저 멀리 남산타워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야경 속에서 그녀는 문득 동네 서점이 그리워졌어요. 책 냄새 가득한 그곳이 이 프라이빗 룸보다 편안했죠. 도윤이가 정아린과 눈을 맞추며 웃었습니다. 젊은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 애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진아는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저 거대한 자본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유니폼을 입은 여직원이 들어왔죠. 은쟁반에 차와 디저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어요. 진아는 무심코 그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차를 테이블에 놓는 순간 왼손 검지에 작은 잉크 자국이 보였죠. 컵을 놓을 때 손목을 미세하게 비트는 습관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아의 호흡이 멈췄어요. 그 얼굴 분명 오은경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문예부장이었죠. 정의감이 누구보다 강했던 친구였어요. 교지에 학교 비리를 고발하는 글을 실어서 정학까지 당했던 아이였습니다. 은경의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있었고 화장은 옅었죠. 하지만 진아는 확신했습니다. 필적 감정 전문가로 살면서 사람의 미세한 습관을 읽는 건 본능이었거든요. 그 손목 비트는 버릇은 글을 쓸 때마다 나타나던 은경만의 특징이었죠. 진아가 입을 열려는 순간 은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절대 눈을 맞추지 않았어요. 차를 모두 놓고는 빠르게 몸을 돌렸죠.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벨 눌러주십시오. 그렇게 은경은 사라졌습니다. 진아의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왜 모른 척 했을까요? 분명 나를 알아봤을 텐데.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진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아니야, 괜찮아. 정무산 회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계약서였죠. 결혼식은 내년 봄이 어떻겠습니까? 벚꽃이 필 때쯤이면 좋겠는데요. 할인이 도윤을 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도윤도 행복한 표정이었죠. 태준이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양가 합의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 분할이나 사업 협력 조항들이 있죠.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한답니다. 정무산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어요. 마치 사업 계약을 하는 것 같았죠. 진아는 계약서를 보는 척하며 머릿속으로 은경을 떠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였죠? 대학 졸업 후 거의 40년이 흘렀습니다. 은경은 기자가 되겠다고 했었어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여기서 서빙을 하고 있을까요? 진아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산의 질문에 진아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은경 생각뿐이었죠. 왼손 검지에 잉크 자국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글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자국이었어요. 은경은 지금도 뭔가를 쓰고 있는 걸까요? 도윤과 할인이 결혼 준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드레스는 어디서 맞출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젊은 두 사람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죠. 하지만 진아는 불안했습니다. 왜 은경이 모른 척 했을까요? 그것도 이런 자리에서 정무산 회장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일하는 곳일 뿐일까요? 진아의 직업적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국과수에서 수많은 필적을 감정했던 그 촉이 살아났죠. 뭔가 이상했어요. 은경의 굳은 표정, 떨리는 손끝, 그리고 급하게 나가는 뒷모습까지.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진아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차가운 홍차를 한 모금 마셨죠.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창밖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진아의 마음은 어두운 구름이 드리워진 것 같았어요. 은경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디저트를 가져왔죠. 티라미수와 마카롱이 예쁘게 놓여 있었어요. 진아는 은경의 손을 주시했습니다. 수저를 놓는 순간이었죠. 은경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수저 밑으로 뭔가를 밀어 넣었어요. 얇은 종이였습니다. 진아만 볼 수 있는 각도였죠. 은경은 여전히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디저트를 놓고는 조용히 물러났어요. 진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손끝으로 종이를 느꼈죠. 접힌 메모지였어요. 화장실 다녀올게요. 진아가 일어섰습니다. 태준이 걱정스럽게 쳐다봤죠. 괜찮아? 네, 금방 올게요. 핸드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진아는 칸막이 안으로 들어갔죠.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펼쳤습니다. 단 한 줄이었어요. 이 결혼 절대로 막으세요.
진아의 숨이 멎었습니다. 글씨를 자세히 들여다봤죠. 필압이 강하고 회계 각도가 왼쪽으로 기울어 있었어요. 이응을 쓸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습관, 시옷의 첫 획을 유독 길게 빼는 특징까지 은경의 글씨가 맞았습니다. 국과수에서 20년을 일한 진아였어요. 필적은 지문만큼 개인을 특정하는 증거였죠. 은경이 쓴 게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메모를 남긴 걸까요? 진아는 메모를 찢어 변기에 버렸습니다. 물을 내렸죠. 종이 조각들이 소용돌이치며 사라졌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죠. 립스틱을 다시 발랐어요.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프라이빗 룸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어요. 정무산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죠. 아, 진아 씨 오셨네요. 마침 재산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정무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비즈니스를 하는 톤이었죠. 결혼 후 재산은 철저히 분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각자 번 것은 각자 것이죠. 신혼집은 우리 할인이 이름으로 하되 도윤군이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인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아버지, 그건 너무. 할인아,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요즘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데. 미리 정리해 두는 게 깔끔하지. 태준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정 회장님, 이건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애들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데 벌써부터 이혼 얘기를 하시면. 박 검사님, 아니 박 선생님. 현실을 봐야죠. 도윤군 회사가 지금은 잘 나가지만 스타트업이란 게 언제 망할지 몰라요. 우리 할인이가 고생할 순 없죠. 진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도윤이는요? 우리 아들도 소중합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단 경영권은 저희가 51% 갖는 조건으로요. 도윤이 주먹을 쥐었어요. 턱 근육이 움직였죠. 할인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이건 사업이 아니라 우리 결혼이에요. 결혼도 계약이야. 감정만으로 하는 게 아니지. 정무산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진아는 은경의 메모가 떠올랐어요. 절대로 막으세요라는 그 한 줄이 머릿속에서 울렸죠. 정 회장님, 다시 생각해 보시죠. 오늘은 첫 만남이니까요. 태준이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정무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 끌 필요 없습니다. 이 조건 받으시면 결혼 진행하고 아니면 없던 일로 하죠. 프라이빗 룸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강의 불빛들이 차갑게 반짝였어요. 진아는 도윤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회사를 포기해야 할까요? 은경이 왜 그런 메모를 남겼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정무산 회장에게는 뭔가 더 큰 계획이 있는 게 분명했죠. 도윤의 기술을 빼앗으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진아는 핸드백을 꽉 쥐었습니다. 필적 감정 전문가로서의 본능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고. 거대한 음모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어둠이 내린 한강 위로 유람선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불 켜진 배는 외로워 보였죠. 진아는 그 배처럼 홀로 이 싸움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았어요. 정무산의 부인이 뒤늦게 합석했습니다. 화려한 브랜드 정장을 입은 여자였죠. 진아보다 10살은 어려 보였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갤러리 오프닝이 있어서요. 부인은 진아의 한복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시선이 가방에서 멈췄죠. 진아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평가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한복이 참 단아하시네요. 요즘은 잘 안 입는데. 말은 칭찬이었지만 톤은 달랐죠.
구식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정무산이 아내를 보며 웃었습니다. 박 검사님은 은퇴하셨고 사모님은 국과수 출신이시래. 필적 감정 전문가셨다고. 아, 그러셨군요. 요즘 시대의 손글씨 감정이라니 낭만적이네요. 부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비웃음이었죠. 근데 법조계나 감정이나 요즘은 돈 앞에서 다 장식품 아닙니까? AI가 다 하는 시대인데요. 정무산이 크게 웃었어요. 여보, 너무 직설적이야. 사실이잖아요. 우리 할인이도 로스쿨 나왔지만 결국 경영 쪽으로 돌렸고요. 할인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불편한 표정이었죠. 도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는 대한민국 최고의 필적 감정 전문가셨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셨고요.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지금은 서점하신다고요? 부인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진아가 대답했죠. 네, 작은 동네 서점입니다. 어머, 책이 안 팔리는 시대에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적자 아니에요? 진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내려놨죠. 태준이 끼어들었어요. 서점은 아내의 취미 생활입니다. 돈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가치요? 그것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죠. 정무산 부부가 서로 보며 웃었습니다. 모욕이 계속됐어요. 진아는 참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한계가 왔어요. 실례하겠습니다. 진아가 일어섰습니다. 도윤이 당황했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피곤해서 먼저 가볼게. 너희들끼리 마저 얘기해. 태준도 일어섰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정 회장님, 오늘은 이만하시죠. 정무산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러시죠. 어차피 제 조건은 확실하니까. 일주일 안에 답 주십시오. 엘리베이터 안은 침묵이었습니다. 도윤이 미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하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63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시간이 영원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아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은경의 메모를 다시 만들었어요. 똑같은 글씨체로 써봤죠. 이 결혼 절대로 막으세요. 분명 은경의 필체였습니다. 새벽 2시가 됐어요. 진아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태준이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안 잤어? 생각할 게 많아서요. 태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메모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죠. 은경이란 친구, 믿을만해?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어요. 거짓말 못하는 아이였죠. 그럼 뭔가 아는 게 있겠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 감정만으론 안 돼. 태준의 말이 맞았습니다. 검사 출신다운 조언이었죠.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경을 다시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위험할 수 있어. 정무산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도윤이를 위해서라도. 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받은 모욕이 되살아났죠. 법조계와 감정을 장식품이라 했던 그들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당신도 들었잖아요. 우리를 무시하는 걸. 도윤이까지 집어삼키려 하고. 태준이 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싸우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게. 진아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은퇴했지만 여전히 정의로운 사람이었죠. 30년을 함께한 동반자였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도시가 보였어요. 불 꺼진 건물들 사이로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죠. 진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일 은경을 찾아갈게요. 진실이 뭔지 알아야겠어요. 눈빛이 변했습니다. 국과수 최고 전문가였던 그 날카로움이 돌아왔죠. 모욕은 받았지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싸울 겁니다. 태준이 메모를 집어들었어요.
이건 내가 보관할게. 혹시 모르니까.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거죠. 정무산이라는 거대한 자본과 맞서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아에게는 진실을 파헤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진아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국과수 시절 동료들이 떠올랐죠. 금융감독원에 간 선배, 법원에 남은 후배, 검찰청 수사관들까지 20년간 쌓은 인맥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어요. 한 명씩 연락했죠. 정무상과 한강도시개발에 대한 모든 자료를 부탁했습니다. 상장 심사 보고서, 법원 판결문, 금감원 제재 공시까지. 며칠 뒤 이메일함이 가득 찼어요. 서류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죠. 정무사는 10년 전 프로젝트 파이낸싱 분식회계로 조사받았어요. 회사는 부도 직전까지 갔죠. 그런데 회사명만 바꿔서 제기했습니다. 한성건설에서 한강도시개발로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회계팀 근무자 명단에 오은경의 이름이 있었죠. 3년 전 입사해서 1년 만에 퇴사했습니다. 시기가 묘했어요. 정무산이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들어와서 감사 직전에 나갔죠. 진아는 은경의 주소를 찾았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주민등록 조회를 했죠. 노원구 반지하 고시원이었어요. 그 정의로웠던 친구가 왜 그런 곳에 사는 걸까요?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진아는 고시원을 찾아갔죠. 좁은 계단을 내려갔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302호 문을 두드렸죠. 문이 열렸습니다. 은경이었어요. 수척해진 얼굴, 깊어진 주름.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들어와. 좁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와 침대가 전부였죠. 은경이 서랍을 열었어요.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기다렸을 거야. 봉투 안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허위 계약서, 자금 흐름표, 더미 SPC 리스트까지 정무산의 비리를 증명하는 자료들이었죠. 진아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은경의 메모가 곳곳에 있었죠. 빨간 펜으로 표시한 의심 거래들, 계산이 안 맞는 숫자들, 가짜 회사 목록까지. 이걸 왜? 내 아들이 위험해. 정무사는 스타트업 기술을 빼앗는 전문가야. 결혼시켜서 경영권 뺏고 기술만 챙기고 버려. 이미 3개 회사가 당했어. 은경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내 이름은 빼줘. 증언까진 못해. 가족이 있거든.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경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봉투를 가방에 넣었죠. 고마워. 도윤이를 지킬게. 은경이 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우리가 문예부에서 불의를 고발하던 때 기억나? 그때처럼 해줘. 내 아들만은 지켜. 진아는 고시원을 나왔습니다. 빗속을 걸었죠. 봉투가 무거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싸울 무기가 생겼으니까요. 과거 국과수에서 진실을 밝히던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펜 하나로 거짓을 가려내던 날들이었죠. 이제 다시 그 펜을 들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요. 일주일 뒤 정무산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약혼 조건을 서면화하자는 제안이었죠. 다시 스카이라운지였어요. 같은 프라이빗 룸이었습니다. 진아는 검은색 가죽 바인더를 들고 갔습니다. 태주는 노트북 가방을 메고 있었죠. 도윤은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정무산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변호사 2명을 대동했죠. 할인도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미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그럼 바로 서명하시죠. 조건은 지난번과 같습니다.
정무산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진아가 바인더를 열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가 나타났죠.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은경이 준 자료들이었습니다. 허위 계약서, 자금 흐름표, 더미 회사 목록까지. 진아가 하나씩 테이블에 펼쳤어요. 정무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태준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을 돌려 보여줬죠. 자금 세탁 방지 시그널이 12건 감지됐네요. SPC 간 원형 송금 패턴도 명확합니다. 세무조사 받으면 끝이죠. 정무산의 변호사들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할인이 소리쳤죠. 이건 조작이에요. 아버지를 모함하려는 거예요. 진아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원본 문서의 잉크 스펙트럼 분석 결과예요. 용지 수분 함량도 일치하고 타임 스탬프도 정확합니다. 국과수 출신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어요. 빨간 도장이 찍힌 감정서였죠. 제가 직접 감정했습니다. 모든 서명이 정 회장님 것이 맞아요. 필압, 획순, 기울기까지 완벽히 일치합니다. 정무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죠. 비서가 물을 따랐지만 손이 떨려 흘렸어요. 에이, 이게 어떻게... 10년 전 프로젝트 파이낸싱 분식회계도 있네요. 한성건설 시절이죠. 회사명만 바꿔서 도망쳤지만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하나 더 꺼냈어요. 법원 판결문이었죠. 벌금 10억 원, 집행유예 3년. 기억나시죠?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입니다. 프라이빗 룸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무산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다시 창백해졌죠. 변호사들은 서로 눈치만 봤어요. 도윤이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아, 이게 진실이야. 너도 알아야 해.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를 바라봤지만 정무사는 고개를 숙였죠.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진아가 바인더를 덮었어요. 이 자료들은 복사본입니다. 원본은 안전한 곳에 있죠. 우리 요구는 간단해요.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세요. 정무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턱 근육이 꿈틀거렸죠.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누가 이 자료를 줬습니까?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정무산이 비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서가 계약서를 집어 가방에 넣었죠. 일어서려는 순간 진아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피해본 다른 스타트업들도 연락이 왔어요. 집단소송 준비 중이랍니다. 정무산의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비서가 부축했죠. 변호사들이 먼저 나갔고 정무산도 비틀거리며 룸을 떠났어요. 할인이 울면서 도윤을 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몰랐어. 도윤이 할인을 안았어요. 진아는 창밖을 바라봤죠. 한강이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어요. 조용하지만 완벽한 승리였죠. 태준이 진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고했어. 역시 최고의 감정 전문가야. 진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죠. 정무산도 누군가의 아버지였으니까요.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그게 정의였으니까요. 태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습니다. 경제범죄수사부 후배가 기다리고 있었죠. 두꺼운 증거 파일을 건넸어요. 패킷화된 자료였습니다. 허위 계약서, 자금 흐름도, 더미 회사 목록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됐죠. 선배님이 보내신 거라니 믿고 진행하겠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어요. 한강도시개발 본사에 검찰이 들이닥쳤죠. 컴퓨터와 서류를 박스에 담았습니다. 정무사는 집에서 체포됐어요.
뉴스에 대서특필됐습니다. 건설업계 거물 정무산 회장 구속.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였죠.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회사는 관리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진아는 카페에서 할인을 만났어요. 도윤도 함께였죠. 할인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도윤 씨, 제가 먼저 혼인 취소를 하겠어요. 이런 지방과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할인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왜요? 전 도윤 씨를 정말 사랑해요. 도윤이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지만 결연한 눈빛이었죠.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가정은 신뢰로 만드는 거예요. 그 신뢰가 깨졌어요. 할인이 울었습니다. 도윤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진아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어요. 젊은 두 사람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진아는 은경을 찾아갔어요. 여전히 반지하 고시원이었죠. 은경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이사 가는 거야? 응, 일자리가 생겼어. 작은 출판사 격리직이야. 진아가 명함을 건넸어요. 증인보호 프로그램 담당 검사였죠. 혹시 모르니까 연락해봐. 신변 보호받을 수 있어. 은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두 친구가 포옹했습니다. 40년 만에 진짜 포옹이었죠. 은경이 속삭였어요. 내가 자랑스러워. 역시 정의의 편에 섰구나. 진아도 눈물이 났어요. 고등학교 문예부에서 함께 꿈꾸던 정의가 떠올랐죠. 비록 늦었지만 지켰습니다. 도윤의 회사로 갔어요. 자율주행 스타트업 사무실은 활기가 넘쳤죠. 직원들이 열심히 코딩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진아를 맞았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새로운 액자가 걸려 있었죠. 내일의 리스크는 오늘의 투명성으로라는 문구였어요. 새로운 사원이에요. 이번 일로 배웠거든요. 도윤의 눈빛이 성숙해졌습니다. 아픔을 겪고 성장한 거죠. 진아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검찰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정무산의 비리는 예상보다 컸어요. 피해 기업이 5곳이나 됐죠. 피해액은 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태준이 신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징역 10년은 나올 것 같아. 진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동네 서점 앞 벚나무에 꽃봉오리가 맺혔죠. 끝났네요. 아니, 새로운 시작이지. 태준이 진아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손이었죠. 은경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출판사 첫 출근. 행복해. 고마워. 짧지만 진심이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진아는 서점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열자 책 냄새가 반겼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엄마와 아이였어요. 동화책 있나요? 그럼요. 이쪽으로 오세요.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정의를 지킨 자부심이 있었죠. 작은 서점이지만 당당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도윤이 들어왔죠. 손에는 꽃다발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진아가 웃었어요. 아들이 자랑스러웠죠. 아픔을 딛고 일어선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태준이 와인을 따랐죠. 잔을 들었습니다. 정의와 진실을 위하여. 세 개의 잔이 부딪혔어요. 맑은 소리가 울렸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봄날 오후였습니다. 진아의 서점에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죠.
계산대 위 작은 액자가 빛났어요. 그 안에는 은경의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결혼 절대로 막으세요. 한때는 공포였지만 이제는 용기의 증거였죠. 문이 열렸습니다. 은경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화분이 들려 있었죠. 서점 앞이 너무 썰렁해서 꽃 좀 심으려고 두 사람이 함께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흙을 파고 꽃을 심었죠. 은경이 물을 주며 말했어요. 오늘은 누군가의 시작을 지킨 날이야. 우리가 해냈어. 진아가 웃었습니다. 흙 묻은 손이 정겨웠어요. 고등학교 때 교정에 꽃을 심던 날이 떠올랐죠. 일주일 뒤 진아는 대학 강연에 초청받았습니다. 법학과 학생들 앞이었죠. 마이크를 잡았어요. 필적 감정은 거짓을 가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저는 사람을 의심한 게 아니라 증거로 사랑을 지켰다는 거리요.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죠. 그 친구분은 왜 위험을 감수하고 도와주신 거예요? 진아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액자 속 메모가 떠올랐어요. 용기는 전염됩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을 움직이죠. 그게 우정이고 정의예요. 강연이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진아는 뿌듯했어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전한 기분이었죠. 서점으로 돌아오는 길,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강물이 황금빛으로 반짝였죠. 차창 밖으로 63빌딩이 보였습니다. 모든 게 시작됐던 그곳이었어요. 서점에 도착하니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연인과 함께였죠.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같은 회사 개발자예요. 젊은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줍은 미소가 예뻤어요. 안녕하세요. 도윤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멋진 어머니시라고요. 진아가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차를 내왔죠. 세 사람이 둘러앉았어요. 도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사랑을 찾은 거죠. 저녁이 되자 태준도 왔어요. 은경도 초대했습니다. 5명이 모여 저녁을 먹었죠. 은경이 준비해온 김치찌개가 끓었어요. 역시 은경이 솜씨는 여전하네. 고등학교 때부터 요리 잘했잖아. 오랜 친구들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서점을 채웠어요. 창밖으로 별이 뜨기 시작했죠. 식사를 마치고 은경이 일어섰어요. 이제 가볼게.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진아가 은경을 배웅했습니다. 서점 앞 화단에 심은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해낸 거야. 함께. 두 친구가 포옹했습니다. 은경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진아가 지켜봤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사라지는 친구가 든든했죠. 서점으로 돌아와 불을 껐습니다. 계산대 위 액자가 마지막까지 빛났어요. 이 결혼 절대로 막으세요. 그 한 줄이 모든 걸 바꿨죠. 진아는 책 한 권을 집어들었어요. 바람에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새로운 장이 펼쳐졌죠. 인생도 그랬어요. 아픔의 페이지를 넘기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죠.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강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봄바람이 불었죠. 한 줄의 용기가 두 사람의 봄을 가져왔네요. 태준이 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서로를 지켜준 손이었죠. 멀리서 도윤과 연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두 사람도 손을 잡고 있었어요. 네 사람이 함께 걸었죠. 한강 노을 속으로 새로운 봄을 향해서요. 때로는 한 줄의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꿉니다. 진아와 은경이 보여준 것처럼 진실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용기,
친구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우정이 있다면 세상은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의 은경이 되어주세요. 작은 쪽지 한 장이 거대한 부리를 무너뜨렸듯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겐 봄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국 드라마 스토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